자, 예, 자, 앉으시죠. 예, 앉으시고 저희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안방에서 보시는 올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인사만 했는데 이렇게 멋있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빛이 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되게 기쁜 느낌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더욱더 뜻깊은 건 올레TV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보스쇼 청춘회가 전격 콜라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자리고 향후 사실 한 100년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죠? 없을 거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청춘을 대표하는 배우, 두 배우로 저희가 모셨는데 네. 두 분 소감이 어떠신지 진영 씨부터. 네, 일단 떨리고요. 네. 항상 TV 키면 나오던 그 프로그램인데, 아하. 네, 거기에 제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저희도 영광이죠. 저희 영감입니다. 네네네. 동인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관객으로서도 처음이고 네. 개막작으로 초청이 돼서 되게 감개무량한데 이렇게 또 청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네. 되게 부담이 되면서도 기분은 좋네요. 아마 떨리시고 또 부담도 되고 그러시겠지만 네. 두 분은 또 사실은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을 함께 보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두 분이 친한 거를 좀 증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이입니까? 네. 친하시네요. 스승없이 스킨십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계절이라면이라는 단막극을 네, 네. 같이 찍었어요. 그랬죠. 네. 너무 아름다운 단막극이었었죠. 아, 네. 어땠습니까? 첫인상이 그 장동희 씨 봤을 때. 되게 뭔가 순수하고 네. 맑고 잘생겨서 뭔가 순정 만화의 주인공 같았어요. 예. 네. 잘생기면서도 예쁜. 저 표정 뭐죠 지금? 지금 이곳에 현장 사운드가 바뀌었거든요. 찰칵찰칵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동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진영이 형이 진짜 너무 원체 스토분하고 성격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저는 엄청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아이돌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예.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깜짝 놀라셨죠. 결론은 몰랐다. 그게 장난이 아니고요. 상처받지 지금 이분은 한 명 몰라서 근데 진짜 네네. 작품 끝날 때까지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겸손하고 배려가 깊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두 분이 작품을 하시면서 친해지신 것과 또 별개로 아까 진영 씨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레TV랑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집 전체 TV가 다 올레TV. 아, 집에? 네. 그래요. 안방까지. 네. 안방까지. 안방도? 네. 오. 한 달에 돈을 꽤 많이 냅니다. 정말 많이 봐서요. 네. 와, 예. KT의 다시 보기네. 예. 저희 인터뷰를 나오셔야지 포인트를 받으시죠. 아, 그래요? 이렇게 예약할 수 있네요.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동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네. 그 올레TV 이제 이 전 시즌에 진행을 하셨던 네. 윤성호 감독님이랑 아, 예. 데뷔 작품을 같이 하고 인연은 쭉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예. 그런 또 안방 TV는요? 안방TV 올레TV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네. 훌륭합니다. 브랜드가 원래예요? 아, 네.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배우하고 인연이 깊은 우리 올레TV가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 사실 올레TV도 이제 10대가 된 거죠. 그리고 청춘에 네. 예, 나이대에 진입해서 두 분 역시 지금 청춘을 달리고 있는 배우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영화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모두 개봉을 앞둔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도윤 씨는 이제 개막작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뷰티풀 데이즈라고 작년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할 때 촬영을 했던 영화가 이번에 개막작으로 지금 오늘도 상영 지루회를 했고 제가 한 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면 11월에 개봉을 합니다. 야. 개봉하고 예. 거기서 중국인 대학생 젠신 역할을 맡아서 어릴 적에 떠나간 엄마를 찾아 한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 아, 중국인 역할이에요. 중국인 대학생. 그러면 중국인 대학생. 근데 그러니까 연길주라고 제가 뭐라고 했나요? 굉장히 잘하시네. 아무나 했는데 괜히 막 근데 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왜요? 그래요? 아니, 그 역할 중에 연기주. 이렇게 네. 그쪽 여기- 말투로 하는 맞아요. 연기가 있는지 살짝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연기기를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한번 제가 1년이 지나서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럼요. 네, 여기 잘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오! 이승국 씨가 연변 말투 잘하잖아요. 제가 또 공인 연기를해서 대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서. 실제 연변에서 대학교 연길 나왔어요. 출신이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톤이에요. 아, 그래요? 썩 잘하. 영 잘하. 감사합니다. 듣기 좋소. 더 잘하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부산국제영화의 맞아요. 대막작인데, 백 기자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하. 실제로 영화를 보면 엄마의 어떤 과거를 찾아가는 어떤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여서 네. 사실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던 어떤 순간들을 지나서 네. 결국은 이해하고 사실 또 연민을 또 느끼게 되는 아하. 그런 아들의 그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작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영화 개봉하게 되는 이제 영화 작품으로 주연의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나영 배우의 무려 아들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네. 두 분이 너무 외모적으로도 닮았고 영화 네. 속에서도 두 사람이 너무 더 어우러지는 그런 영화를 뷰티풀 데이즈라는 영화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11월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이제 영화와 함께 청춘을 위로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사실 청춘하면 뷰티풀 데이 영화처럼 뷰티풀 데이의 연속일 것 같지만 이 시대 청춘들은 사실 학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취업 문제, 연애, 결혼, 이어서 출산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됨의 연속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마다의 뷰티풀, 아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은 단 하루라도 뷰티풀 데이를 청춘들이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 배우님부터. 네, 진영 씨부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 예. 청춘 때 아무래도 감정의 변화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원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목표를 갖고 해야 뭔가를 잘한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감정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면 그 목표도 좋게 변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부터 예.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그 감정을 추스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통한 힐링.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 배우는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여행을 그냥 일본 여행을 저기 하루 전날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오, 계획 멋있다. 없이 가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훌쩍. 네, 계획 없이. 네네. 근데 그때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랄까 뭔가 어디 장소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일부러 뭐 지하철도 안 타고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 중고책 파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도 막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약간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뭐 약간 세렌디피티. 우연찮은 영화. 재미. 아, 우연. 네. 예전에 존 쿠삭 주연의 영화도 있었죠. 그런 제목이 네. 있었죠. 뭐야? 그 정도 감사합니다. 영화- 날 얼마나 무시한 거야 대체. 프로그램 MC예요, 여러분. 영화가 좋다고 또 계속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더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삽시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현 씨, 예, 죄송해요. 그 세렌디피티. 네, 피티를 그런 찾아. 의미가 있는 네. 단어인데 네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뭐 열차 진짜 계획 없이 끊어서 한번 네. 그냥 많이 걷고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하면 정말. 네.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우연히 주는 삶의 어떤 아름다운 그 날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소확행이죠? 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좋은 충고가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진영 배우가 작품 소개를 좀 기다리고 해주실래요? 네. 있죠? 어떤 작품인지. 네, 내 안의 그놈이라는 작품이고요. 내 안의 네, 내년 1월에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어떤 놈이 있나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네. 엘리트 조폭과 어. 그리고 막대 고등학생이 영혼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밌겠는데요. 네, 실제로 그 설정도 재밌는데 네. 그 안에 또 다른 재밌는 기가 막히는 더 있어요, 설정이 설정. 반전도 있고 막 있구나. 반전도 예. 그 말씀드려요. 조심하세요. 예.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작품, 여덟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청춘을 뜨겁게 불태운 영화들, 뷰티풀 제이스 그리고 내 안의 그 너무 올레 TV에서 또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그 전에 청춘을 응원하는 영화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실제로 가장 큰 응원과 위로를 받은 작품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진영 씨는 어떤 작품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래요? 저는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네. 좋은 영화죠. 실제로 보면서도 저는 이제 음악도 하지만 네.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게 해준 네 그리고 음악에 대한 힘이 네.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대사 보면은 예. 음악은 말이야 대사를 시작했어요. 예. 음악은 말이야 이렇게 따분한 순간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공헌에 잘한다. 네. 근데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신나는 자리에 있다가 네. 그때 보면 음악이 켜져 있잖아요. 네. 그때 일부러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음악을 끄면 아. 어떤 느낌일까 해서 예. 근데 정말 정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네. 맞아요. 정말 그 음악의 힘을 또 느낄 수 있는 원스라는 작품을 만들었었죠. 원스. 네, 존 카니 감독의 작품이 바로 비긴 어게인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맞아요. 인생에서는 정말 많은 시작도 있고 많은 끝도 있고 그러나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이고 그래요. 또 이 작품 무엇보다도 또 뮤지션이기 때문에 네. 진영 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인 느낌이 드는데요. 로스트 스타즈? 네, 맞습니다. 뭐라고? 스타즈? 영국 발음.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음악을 듣고 네. 저는 영화보다 음악을 먼저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 음악 너무 좋다. 근데 이 음악이 과연 어떤 장면에 삽입이 될까? 네, 네. 그게 궁금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또 음악의 힘을 느낀 거죠. 네. 네, 음악과 또 이렇게 뭐 영화, 드라마든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비긴 어게인에 이어서 장동윤 씨의 추천 영화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음악이랑 관련이 있는 많이들 보셨던 위플래시라는 영화. 완전 음악 영화죠. 네. 예. 저는 그 영화를 재밌었는데. 보면서 네. 뭔가 어쨌든 거기는 이제 드럼이라는 분야지만 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느낄 만한 감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특히나 초반에 첫 저기 그 그 밴드에 밴드. 초대돼서 네. 연주 해보라고 했을 때 네. 맞아요. 그때 그 긴장감 한번 해봐잖아요. 숨 못 쉬죠. 했을 때 예. 그러고 이게 날려먹죠. 예. 거기서 뭔가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 그런 게 실수의 느낌 어떤 거. 실수도 하고 네. 막 그 떨림이 있잖아요. 그 큰 자리에서 네.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좋았고 또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력 있는 뮤지션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항상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정석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적인 방법.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어떤 일정한 그런 엘리트 코스처럼 그런 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사실은 정점이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99%가 하지 않았던 것 다른 방법으로 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저는 그 주인공이 보여줬던 광기라던가 정말 광기에 가까운 그런 광기죠. 네. 함께 맞습니다.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꼭 남들이 봤을 때 정석적이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라라랜드를 만들었었던 데미안 셔즐 감독의 데뷔작이었어요. 그렇죠. 작품이 예. 바로 위플래시라는 작품이었었는데요. 네. 정말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말이 세상에 제일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승이 나오는 정말 냉혹한 그런 영화였었던 것 맞아요. 같고 예. 거의 재즈라는 이 음악을 족처럼 사용하는 영화. 그렇죠.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거의 전쟁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너무 치열해요. 아. 너무 치열했었던 그런 영화라서 네. 여러분들도 청춘의 이 한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을 만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장동윤 배우님은 이 작품 속에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전율, 짜릿함 같은 걸 느끼셨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엔딩 장면이야 다들 너무 이렇게 많이들 숨을 보시면서, 네. 숨이 막힐 정도로 보시는데 저는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스튜디오 밴드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예.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주를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그 아. 순간이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아. 뭔가 첫 오디션을 볼 때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았어요? 혹시? 약간 그런 거 같기도 그런 하고 느낌이 공감이 됐나 봐요. 그렇죠. 약간 이게 분야를 떠나서 네. 자기의 분야에서 어떤 첫 시도잖아요. 음. 그리고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실패를 하잖아요. 네. 뭔가 그런 주저함이 있고 음. 그런 주저함이 사실은 우리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늘상 있는 일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인상 깊고 뭔가 되게 떨리면서 저도 공감되기도 네, 하고. 저 순간 내가 저 순간이었다면 하면서 음.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서재 감독이 이제 자신의 자전적인 얘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라라랜드로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진영 씨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위플래시? 네, 봤습니다. 예. 네, 봤는데요. 예. 일단 저도 저를 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흥미인가 미쳐 있는 건가라는 아.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민될 때 있죠. 네, 근데 보면은 그냥 흥미만으로 뭔가 해나간다는 것보다도 네. 뭔가 원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 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은데 예.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가? 음. 그냥 흥미만으로 하는 일인가? 아. 근데 그래도 네, 저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어가지고 네, 다행이에요. 네. 그럼 아까 동윤 씨 대답해 주셨던 것 중에 좀 궁금해서 그런데 두 분 다 배우라는 작업, 연기라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나라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영화 속 주인공이 몰입하시던 그 순간 나도 연기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광기 혹은 남들이 정석이라고 부르지 않는 어떤 순간을 느껴봤던 적이 있다라는 순간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동윤 씨 기억납니까? 예. 네. 내가 정말 광기 미친 것 같다. 정말 연기에. 연기를 하면서. 근데 저도 그런 걸 항상 지향하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못 느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느꼈다고 생각했다고도 제가 올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느 가족에.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는 안도 사쿠라라는 배우님을 알게 됐는데 그 예. 배우님이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자신이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 네. 공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님께서 어떤 대본을 주어주지 않고 그냥 상황만 주어주고 네. 정말 그냥 카메라 틀어놓고 애기들 놀는 것 찍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긴장감이나 그 공기가 바뀌는 분위기를 이번 작품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인상 깊게 본 그 마지막 취조할 때 우는 장면도 대본 없이 그냥 들어가서 상황만 주어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연기를 네.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진짜 인상 깊게 나왔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찾아올 거예요, 이제. 네, 조만간. 그런 예. 그 공기가 바뀐다고 하는 그 표현이 네. 없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음. 하고 있죠. 네.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본 이제 진영 씨가 얘기해볼까요? 아, 내가 연기에 미쳐 있구나. 공기가 바뀌는 게 안 느껴지는구나. 저는 뭐 그렇게 느꼈다기보다는 네. 좀 저를 특이하게 생각했던 특이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예, 예. 이게 내 안의 그놈을 찍으면서 지금 네. 실제로 그게 이제 박성웅 선배님께서 예. 엘리트 조폭으로 조폭. 나오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그러니까 영혼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40대 여기가 네. 엘리트 조폭이 되는 그쵸, 거죠. 제가 이제 네, 엘리트 조폭이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저의 연기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성웅 선배님의 그 모든 걸 다 그렇죠. 그쵸. 엄청 관찰을 하셨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랑 실제로 나이 차이가 뭐 엄청 많이 나는 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40대와 예. 20대 후반인데 음. 이게 뭐 행동이 엄청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더 생각보다는. 그래서 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만약에 더 나이가 더 드신
이제 분이라면은 이수재 선생님. 뭐 할아버지 목소리가 오히려 더 그런데 특징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는데 근데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뭐 걸음걸이나 네. 아니면 뭐숨 쉬는 것도 다르고 아. 되게 그 서 있는 자세도 다르고요. 아, 그래서 되게 계속 관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신세계를 한 거의 10번 넘게 해봤거든요. 아. 네, 그때도 엘리트 조폭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연기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또 선배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 같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술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네네. 실제로 저를 너무 도와주시려고 네. 제가 박성욱 씨도 사실은 관찰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맞아요. 서로 네, 서로 이렇게 관찰을 네. 했는데 네. 실제로 제 대사를 제가 해야 되는 대사들을 어쨌든 선배님의 캐릭터니까 그거를 한번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녹음을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남자 둘이 와인 했다는데 여기에서 오 이거 뭐예요? 브로맨스 왜 그러는 거야? 브로맨스. 생각나서 좋으니까.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관찰하는 걸 보면서 네. 아 내가 연기- 진짜 이 내 안에 뭐 연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영화가 기대가 그러게요. 됩니다. 언제쯤 개봉하나요? 1월 1월에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청춘하면 떠오르는 영화들 직접 추천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느낌과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의 청춘 영화를 저희가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작품은 무엇일지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진영 씨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떤 영화인가요? 네. 네.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 씨. 네. 네, 예. 요즘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잠깐 쉬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영화라 저희 청춘과 닮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듣는 거 그럼. 같아요. DJ 같아요. DJ 느낌이네. 어울리시는데. 네, 그래요. 아 진짜로 이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응원의 답을 한번 우리 두 분께서 드릴 수 있을까요?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저의 그냥 마인드? 네. 제가 추구하는 마인드가 긍정이거든요. 아. 네. 일단 뭐 안 좋은 일도 많고 뭐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마인드부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갖는다면 이 취업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그런 게 많을 텐데 네.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밝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욱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동윤 씨는 어떤 노력을?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계열로? 공대생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네, 경제학과. 경제학과죠. 네. 죄송합니다. 경제학과.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알거든요. 네. 그 취업을 그 진짜 수백 개의 원서를 쓰고 네. 거기에 낙심 순간순간이 너무나 예, 진짜 고통인데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정말 지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항상 저는 좀 단순화를 하거든요. 단순화. 이게 뭐랄까 뭔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이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자소서 써야 돼? 그러면 그거만 쓰고 자고 먹고 이렇게 단순화를 좀 하면 근데 뭐 성공하시고 또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낸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거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백 기자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함께 추천해 주셨는데 네. 뭐 맥락이 좀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작은 숲을, 나만의 작은 숲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그 작은 숲이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세상에 더 큰 숲이 있고 더 큰 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숲 안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숲을
굉장히 잘 가꾸다 보면 어느 순간 상과 닿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김태리 배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왔었던 예. 우리의 또 사계절이 유준열 씨.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유준열 배우도 너무나도 건강하고 싱그럽게 나왔었던 네. 그런 영화라서 그 영화 보시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승국 씨는 어떤 메시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네.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그분들께 큰 의미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 되죠. 그럴까요? 네. 저는 사실 동현 씨 말씀하신 거 되게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너무 결과론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서도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 그걸 하다가 내가 너무 고독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그냥 고독을 직면도 해보면서 하루 정도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추상적인 취업이 힘들어가 아니라 정말 깊게 어떤 부분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가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 고대의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직면하는 것만으로 내가 오늘 할 거를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하는 거가 어떨까 감히 해볼게. 어차피 뭐 피할 수 없는 거면 네. 그냥 뭐 즐기면서 넘어가라. 그쵸,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즐길 수 없어도 즐길 수 최선을 없으면 다해라.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없다면 걸어가. 피한다면 취업을 하지 말라는 피할 수 얘기. 있으면 피하라. 없다면 걸어가라. 그것도 가급적이면 참 좋죠. 그런 분들이 없진 않아요 세상에. 네. 영화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네. 자, DJ 느낌 좀 살려주세요. 딴딴딴딴딴. BG 나옵니다. BGM 나오고. 세월간이 세월간이. 세월간이? 실패했네요. 나한테 그러는 줄 알고. 우리 지금 3명 앉아있는데 갑자기 세월간이 약간 상처가 3명한테 세월간이. BGM을 틀다니 얼간이. 예. 그래서 어떤 겁니까? 꿈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진로 시간에 새 얼간이를 보고 나도 진정한 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고마운 영화입니다. 곧 있으면 고1인데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겠죠. 현아님이 여기 현아라서 현아님이 이렇게 현아님. 해주셨습니다. 아리즈웰 모든 것이 잘 되죠. 네. 세월간이를 추천하시면서 곧 이제 고1이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지금 중학교 발음 때- 잘하셔야 돼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왜? 고인. 네, 고인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발음 되게 잘하셔야 돼요. 고1이면 걱정이 많으면 중학교가 끝나는 더 이상 어리지도 않고 네, 애매해. 내가 어른도 굉장히-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자, 현아님께 응원의 답 우리 누가 먼저 주실까요? 동윤 씨가요? 네, 그렇겠죠. 동인들 읽어주셨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진로에 대해서 되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뭐예요? 어떤 얘기를 취업 먼저 하시는 모두가 다 저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하면 이제 네. 대학교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르고 네, 아직 이르죠. 경험할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시절에 겪을 수 있는 감정과 어떤 추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영 씨도 네, 저도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진영 씨는 고1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신영 씨는? 고1 때 공부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공부하고?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충주에 사는데 네.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진짜? 단역도 많이 출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군요. 오디션도 많이 보고 꿈을 향해서 진짜 예. 한발 한 발.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좀 상상을 많이 했어요. 상상. 네, 제가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배우가 돼서, 네, 뭔가 연기를 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꿈을 이뤘을 때 모습들을 상상하다 보니까 네. 더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일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또 상상을 하니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되게 행복하다면은 네. 그게 좋아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또 해보시는 게 좋지. 네.
이 영화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청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속의 청춘들은 사실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떠한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인도의 대학생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네. 그 안에서 정말 그들의 속도와 혹은 그들의 방향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굉장히 괴짜 친구를 네. 만나게 되면서 맞아요. 이야기가 아주 다채롭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영화 보면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그 인도 액센트로 아리즈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말을 듣다 보면 점점 모든 게 잘 될 거다라는 희망 같은 걸 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동시에 사실 이 젊음이라는 게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영 씨도 뭐 얘기하셨고 동윤 씨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 시간대에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시기에 어떠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 과정 안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런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바로 세월간이라는 영화고 그렇죠. 너무 즐거운 또 뮤지컬이 중간중간에 펼쳐지니까 네. 약간 그 스트레스? 재밌죠, 영화. 입시 스트레스 혹은 아니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 스트레스 예. 모든 것들 잠시 날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바로 세월간이라는 영화일 것 같아요. 좀 그냥 저는 세월간이를 보면 그때 그런 표현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네. 영화 재미로만 봐도 뻔한데 되게 재밌어. 재밌어요. 이런 평을 정말 많이 맞아요. 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갈 것 근데 같은데? 재밌죠. 근데 예상대로 다 진행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네. 재미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네. 커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재미를 위해서만이라도 사회관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영화로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추천해주신 영화를 비긴 어게인 리플래시 그리고 관객분들이 추천해주신 영화 리틀 포레스트 세월간이 이렇게 만나봤는데 여러분 모두 올레 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영화와 함께 의미 있는 청춘의 시간 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스쇼는 너를 청춘의 파트 1입니다. 너의 청춘 영화로 응원해.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 예. 금방 가네요. 여러분 어땠나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진영이 표정 너무 웃겨. 마무리할 시간인데 예. 두 분이 이렇게 먼 곳에 오셔서 아, 진짜 웃기다. 응원을 해주시고 청춘들에게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는데 아쉽지만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응원의 이야기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또 이렇게 청춘의 토크 콘서트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11월에 이제 1월에 개봉 전에 11월에 먼저 가야죠. 먼저 개봉을 합니다. 선거보다 보기 먼저 전에 거쳐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 영화가 막 이렇게 되게 스토리가 버라이어티하고 되게 막 큰 화려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영화거든요. 꼭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